그래서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라이프 코치 얘기도 했고 아이들의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도 오늘은 좀 해봤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도 좀 막연하지만 여기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막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가지고 네네.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기능과 역할들을 해내려고 하는지 네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은지를 좀 사례로 보여드리면 아 요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고 요런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고정으로 좀 저희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입니다. 상담. 그쵸. 네, 상담인데 상담이 되겠죠. 상담인데 얘를 이제 사실 상담을 하려면 친구의 상황을 쭉 오랫동안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지금 하기는 어렵고 맞습니다. 그런 내밀한 얘기를 또 그렇다고 우리가 막 꺼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게 던져지는 어떤 이제 질문들 혹은 고민들 이걸 놓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머지를 좀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라면 이렇게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우리 나름의 코칭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요거는 저하고 대표님하고 또 조금 내용은 좀 결도 다를 수 있고 다른 그렇죠. 관점에서 얘기를 그렇죠.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걸 좀 얘기를 하는데 다음번쯤에는 뭔가 이걸 누가 얼마나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그렇습니다. 요런 얘기 저희 요런 고민이 있는데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저희 나름의 고민들 얘기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둘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당연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한 가지 케이스를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식으로도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 좀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좀 잘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매우 특별하거나 이상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대개의 그렇죠. 부모님들의 고민이란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네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청취한 케이스입니다. 요거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고 대표님이나 저랑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렇습니다. 우리 애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우리 애는 게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죠. 요즘 애들이 그쵸.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막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막 못하게 해요. 물론 막 못하게 강제로 하시는 분들 핸드폰을 아예 안 사주시는 분들 압수하거나. 여러분들이 네.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러셨어요. 막 못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매일 1시간씩만 게임을 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씩만. 네.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네요. 안 지켜지죠. 그게 네. 쉽지 않죠. 네, 공부하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이렇게 캐릭터가 그래요. 뭐 애가 뭐 꼭 공부를 잘해야만 뭘 인생을 잘 사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본인도 알고 있어. 그렇게 네. 생각해. 근데 저러다 보면 나중에 뒤늦게 이 아이가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대표님이 아까 이제 회복 탄력성 얘기도 했고 학교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도 좀 얘기를 해봤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좀 답을 주실 것 같으세요? 뭐 이제 직접 어떤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육적 환경이나 부모님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가정 환경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객관화할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이 케이스를 보고서 들은 생각은 일단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제가 접근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이 아이가 과연 왜 게임을 하는지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재밌기 때문에. 재미가 우선해서 게임을 한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접근 방법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게임을 하는 게 재밌어도 하지만 할 게 없거나 본인이 불안하거나 뭔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꾸 그렇죠.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당황하면은 제가 막 손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긴장했어. 너 뭔가 릴렉스 해야 돼라는 신호를 주는 건데 이걸 본인이 알아야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중에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접근이고요. 두 번째 접근은 아까 이제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라이프 코칭. 특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고 요즘에 또 핫하게 뛰어오르는 executive 라이프 코칭, 펑셔닝 라이프 코치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2학년이면 어느 정도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뭐고 옳고 그르고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막 정해져 있거든요. 학원 가야 되지, 아침 밥 먹어야 되지, 이빨 닦아야 되지, 양말 신어야 되지, 한 가지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태스크를 먼저 해야 되는지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싫어. 그럼 자꾸 뒤로 미루게 되죠. 그렇죠. 근데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편하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아이가 스스로 플래닝하고 뭐 올가나이징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태스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부모님이 되어주면 제일 좋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네네. 그러면 아이가 게임을 왜 하는지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왜 게임에 이렇게 애가 과몰입돼 있을까? 그걸 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아이가 엄마가 보기에 얘는 마냥 게임만 해. 계속 게임만 해.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밥을 먹다 엄마랑 이야기를 한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주는 것들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아이가 언제 게임을 그렇게 하고 언제 그렇게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게임을 할 때 태도나 아니면 게임을 찾았을 때 그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관찰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때 이제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맥락에서 이제 전 단계가 물론 있습니다. 게임에 과몰입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를 찾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미스가 돼버리면 이 아이는 도망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렇죠. 이거는 전혀 다른 아이에 그렇죠. 대한 결론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는 일은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아이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지만 요 텍스트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런데 도피가 아니고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네. 예, 저도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애들이 그렇죠.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죠.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시간이 자꾸 오버가 되고 자기 할 일을 못해 이런 상황이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런데 그러면 조절이 안 되는 걸 부모가 강제하면 그것의 효과가 나올 거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아이가 1시간만 게임을 하기로 해놓고 2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어. 자, 이게 이제 이 부모님의 고민이셨던 거거든요. 그럴 때 부모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접근하는 건 보통은 너 1시간만 하기로 해놓고 왜 그래?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휴대폰 압수야.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 숨어서 하겠죠. 그쵸. 공부하는 척하면서 뭘 그쵸. 하거나 뭘 하겠죠. 그 상황을 발각했어. 그러면 압수.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를 그럼 이걸 막는 이유가 대체 뭐냐 부모들이 그렇죠.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니까 네. 숙제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느냐 그러면 이걸 막아놓으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절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짜증이 이빨에 차 있거나 머릿속이 다른 잡생각으로 가득 차서 공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기 동기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는 딴짓을 그냥 하고 있는 거지 겉보기에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즉 부모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건 원래 없습니다. 애초에 없어요. 맞아요. 애가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걸 부모가 어떡할 거야.
애는 지금 머릿속에서 딴 생각만 지금 아이템 어디서 캐야 되는데 내 친구는 그거 하고 있을 텐데만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을 텐데 이걸 스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부모에겐 없어요. 네. 부모들이 착각하는 거죠. 아이들의 시간을 통제하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그쵸. 그러면 아이가 이걸 스스로 컨트롤하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그 아까 우리 탄성 회복 탄성력,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계속 이게 회복 탄력성 관점에서도 보면 네. 그걸 한 번 가져야 그 다음부터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일단 숙지를 해야 그 다음에 자전거를 계속 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을 거고 거기까지는 아이가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아이와 계속해서 약속을 만들어보고 안 지켜지면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보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아이가 선택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쵸. 나 1시간만 해볼게. 안 되네? 그럼 2시간으로 해볼래? 3시간으로 해볼래? 네가 정해봐. 네가 정하고 그거대로 해. 네가 더 하든 덜 하든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네가 뭔가를 정했을 때 너 스스로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 시간을 내가 관리해주는 역할은 내가 할게. 대신에 너는 결정은 해. 그리고 결정한 거를 네가 잘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걸 선택해봐.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가요. 처음에는 하루에 원래는 뭐 한 5시간쯤 뭘 해야 되면 4시간은 게임을 하고 1시간 공부할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랬다가 애가 성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안인 거예요. 부모들의.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못 받아들여요. 저는 한국의 기다려주지 부모님들이 못해요. 더 이상 못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시간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의 시간을 그대로 보장해주고 대신에 아이 스스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보게 만드는 그 경험을 아이가 하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쵸.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선택하게 하고 본인이 결정하게 하고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스스로 이해하고 알게 만드는 방법.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더라. 누구한테도 핑계댈 수 없는 내 선택에 의해서 무언가를 해봤더니 안 되더라.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게임 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판단도 본인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경험을 이 어린 시절에 몇 번씩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계획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다라고 이 친구한테도 얘기했지. 그래서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정말 무슨 명문 대학에 가가지고 뭐 이런 걸 바라는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그 불안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주어져야 되는 굉장히 열려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부모도 주지 못하고 아이도 가지지 못한 채로 쭉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통제하고 통제당하는 사이에서 성장한 그 아이가 대단히 결정권이 높아지고 책임성이 높아지는 환경으로 갔을 때 아주 무기력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 미국에 갔을 때 한국 아이들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점에서 되게 좀 불행한 상황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정이 있다라는 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항상 본인 경험에 비춰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이거 너 알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그럴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럼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 그렇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어. 그래서 엄마 지금 얼마 벌어? 엄마 행복해? 라는 질문을 이미 내뱉지 않아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통념들 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 근데 아이가 보기에 엄마가 행복하지 않아. 그럼 그건 아이 입장에서는 옳은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자꾸 비춰서 아이에게 본인의 삶을 투영시키거나 본인의 삶을 살아왔던 패스대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건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맞습니다. 거예요. 왜냐면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실패를 했을 때 어떤 꼴이 나는지를 본인들이 이 사회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훨씬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실패가 용인되고 실패했을 때 다시 뭔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어딘가에서 만들어주거나 그래도 괜찮아라는 사회적 시선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장사를 하다 실패했건 기업을 하다 실패했건 대학을 가다 실패했건 뭘 하다 실패했건 간에 사람들은 살면서 수십 번의 실패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자기 스스로를 질책하게 만들고 그걸 비난하는 어떤 이 사회적인 분위기들도 실패에 굉장히 냉담한 분위기도 한몫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대표님 얘기하고 제 얘기를 좀 종합해서 정리해 보자면 일단 왜 아이가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진지하게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그렇죠. 있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관찰을 거죠. 통해서 잘 안 되면 아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라. 그쵸.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왜 게임이 재밌어? 어떤 게임이 재밌어? 어떤 때 게임을 하게 돼? 같은 걸 대화를 하셔야 돼. 화를 내시면 안 되고요. 네. 너는 왜 대체 이런 게임이 재밌어가 아니라 이 게임은 뭐가 재밌는 거야? 혹은 게임은 왜 좋은 거야? 라는 질문들을 던지시고 그쵸. 그런 과정에서 아이의 어떤 실마리들을 찾아내시는 역할을 정말 하셔야 중요합니다. 됩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특별히 뭐가 이슈가 있지 않은데 아이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거나 공부에 흥미가 좀 떨어지거나 게임이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냥 막 하고 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 책임도 스스로 질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랑 약속도 하고 진행을 해보셔라. 여기서 부모는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조력자가 돼야 됩니다. 조력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걸 해보셔라. 저는 그러면 6개월 내지 1년 안에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어른들도 가지기 쉽지 않은 거기로 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말씀드렸습니다. 네.